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하고 있죠. 처분이 돼야 이제 행정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한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죠. 처분이라는 건 행정행위보다 같은데 거의 이제 개념이 좀 크다.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 검토하고, 이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처분의 요건이죠, 그죠?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청이 행정작용 중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공권력 행사여야 된다. 공권력 행사여야 된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뭘 반려하거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어떤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이었었죠.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서 신청인은 예를 들면 검사를 신청해 달라. 내가 사법연수원 졸업하고서 검사로 임명해 달라. 또는 공무원으로 승진해 달라. 또는 이런 신청인은 어떤 법규상, 법률상 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신청권이 존재하는데 그 신청을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처분이 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신청인의 법규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공권력을 행사해달라는, 할 수 있다는, 또는 조리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상규상 조리라는 건 우리가 우리 합당한 이념이라고 그랬죠. 합리적인 우리 사고, 공동의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청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조리상 또는 법규상 신청권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기 전에, 첫 번째 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뭐라고요? 추상적, 형식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상적, 이게 존재한다, 추상적, 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법 조문으로 봤을 때 이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 법규에 또는 조리상 어떤 이 행정청으로부터 응답의 범위를 넘어, 뭐라고? 인용.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만족적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상적, 형식적으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법규의 응답의 범위를 넘어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가 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광주시장이 3급 승진자를 이제 공무원이 9급에서부터 3급까지, 1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4급 중에서 3급 승진자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발표를 해놓고 승진을 안 시켜. 그럼 승진을 안 시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작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때, 이럴 때 공무원이 승진이라는 그런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어떤 조리상, 발표를 했으면 시켜줘야 된다는 조리상 그 어떤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응답의 범위를 넘어 만족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 아직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써놨어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이 대상인 행정처분지를 판단할 때는 신청권의 존재 여부,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한다는 거죠. 신청권의 존재 여부만 판단한 거지. 존재 여부, 신청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신청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청구를 하면 만족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승진을 시켜줄 그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결과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이건 인용 여부는 만족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본안에서 판단하는 거지. 아직 본안이 아니고 이건 이제 요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를 내가 2개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지금 387페이지 하는 거예요. 필수행정법 2권.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권을 받고자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법규 보면 관계법규에 그 밑에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란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이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권 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석상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서 개인의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 형식적으로 결정된다. 그 말, 신청권의 존재 여부에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는 여부가 꼭 이걸 갖다 신청을, 공권력 행사를 신청하면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 대해서 인정된 경우, 이제 신청권이 이제 인정된 거, 이건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래요?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행정소송의 이제 원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긴 해요. 첫 번째,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 이용계획 변경 신청. 자, 국토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자, 가만히 보자.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행정계획에서 했던 거예요. 왜 이게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한 이 행정 계획에 대한 것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거기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난 군수가 행정청이죠. 누구한테 폐기물 산업 적정 통보를 했어요. 진도 주식회사 이걸 갖다가 그리고 갑이라고 부르죠. 갑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정 통보, 사업계획 적정 통보, 예, 지난 군수가 진도 갑에 대해서 폐기물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폐기물 사업 처리하려고 청소차도 준비하고 이제 직원도 뽑고 많이 뽑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 적정 통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처분이에요. 처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놨는데, 그래서 땅을 갖다가 샀어요. 산을 사가지고 이쪽 진안 쪽에 땅을 사가지고, 진안 쪽의 지역이 뭐냐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을 갖다가 용도 변경을 뭐로 해야 되느냐면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못 하니까 이걸 갖다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역 변경 신청, 용도 변경, 토지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한 거죠. 변경 신청을 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적정 통보를 해줬어. 먼저 적정 통보를 해줬어. 오케이, 해줬어. 그래서 진도 주식회사가 지난군데서 다시 국토이용 변경 신청을 해야 거기 사업을 땅을 사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니까 했더니 이걸 거부해. 어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폐기물 사업을 이 사람이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국토이행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이 아니야. 이거는 진도 주식회사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요. 그 밑에 보면 원고의 위 계획 변경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갖다 불허하는 거지. 아니 이거 적정 통보를 해서 시설 준비를 해놨더니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갖다 농림지역에 안 해준다. 이거 안 해준다면 어떻겠어? 안 해준다면 이거는 여기서 적정 통보했다면 당연히 이 법률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 권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거부행위에서 갑은 진도 주식회사 갑은 법규상, 조리상 이 신청, 국토이행 변경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권리로 보십니다. 따라서 그 거부행위는 바로 처분이다.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 처분으로서 취소성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이게 부산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예전엔 이게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위반 신청, 도시계획 위반 신청에 대한 위반 신청이라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됐어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야. 만약에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부를 했다. 이거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도시계획법을 보면 도시계획 이번권자인 특별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안의 도시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위반 제한과 관련해서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주민인 위반권자에게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등 쭉 이런 것 갖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한 사항을 보면 도시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위반권자는 누구예요? 위반권자가
이반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관이에요.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이반권자가 도시계획을 위반하는 게 이게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행정청이 이걸 갖다 거부하는 경우 이건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취소소송, 도시계획 시설 변경 위반 제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부산에서 있던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 군수가 세 번째 군수가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시군구 관리계획 계획구역 이거는 시군구 관리 계획은 원래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냥 행정 계획에서도 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납골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발령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에 주민이 있어. 주민이 뭐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 납골 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위반, 계획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위반했는데 과연 이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느냐, 아니면 이제 저게 구체적인 신청권으로서 처분에 해당되냐, 법률상 이익이냐,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납골 시설 등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위반권을 위임받은 군수, 울주군수예요. 울주군수.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임.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구역,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재단법인 둘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발의한 군수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10년도 판례죠. 2010년도 판례. 자, 그래서 도시관리구역에는 울주군수의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주민이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갖다가 울주군수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안산시 같은 애, 안산시 판례 도시계획에 있었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건 이제 안산시장이 하죠.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뭐가 있다고? 도시시설계획의 시설 계획의 위반에 대해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을 신청했는데 이걸 거부한 행위는 처분이다. 특히 이거는 안산시장한테 누가 해안주택조합이 임야에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주택을 건설하려고, 임야에 주택 건설을 하려고 이제 그럴 때 이 도시계획 결정을 갖다가 위반해달라. 이제 이 집을 질 수 있는 거로 위반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2014년 판례인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폐지 신청 거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신청.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신청을 했어요. 폐지 신청은 내가 내 생각에 이걸 이 말로 봤을 때는 이게 임야가 공원이었던 것 같아. 공원이니까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잖아요. 누가? 안산시장이. 그래서 집을 지려고 그러면 공원에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시설을 갖다 폐지해줘야 되잖아. 폐지해줘야 집을 질 수 있겠지. 도시계획 결정 폐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갖다 거부했다. 거부하는데 이게 과연
조리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는 거부 처분이냐? 거부 처분에 속해야 이거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소송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안산 시장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폐지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한 이거 갖다 취소 소송으로 인정했다. 그 얘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계획 위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주택건설 해안 주택이라는 것은요. 그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구역 내 문화재 보호 구역. 집을 땅이고 뭐고 잘못 사면 참 애먹죠, 그죠? 근데 그것이 사놓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 큰일이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어떻게 했어? 거기 토지 소유자,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뭐라 그랬어? 지정을 했을 거 아니야. 지정 갖다가 해제해달라면 해제 신청권이 있겠지. 해제 신청권. 다음에 재산을 갖다 사용을 못하게 그냥 공익을 위해서 억지로 막아놓으니까.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권을 갖다 거부한 행위는 뭐라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규상, 조리상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권이. 따라서 그 거부를 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는 이 거부 처분이 된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죠. 앞에서 봤던 문제죠. 검사의 임용 거부. 검사의 임용 거부. 검사 임용 거부. 법무부 장관한 임용 거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제 행시 합격하고 그럴 때 보면 그렇더라고. 검사 100명, 이제 판사 100명 이렇게 임용돼요. 그때는 300명 있나? 지금 한 1000명 뽑잖아요. 900명, 1000명 뽑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임용을 했는데 임용 거부됐다고 거부 통보를 해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검사 임용 거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임용 검사 임용 명단을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명단 발표한다는 자체는 임용 거부 탈락에 거부된 사람, 임용 명단 발표, 합격자 명단 발표, 임용 명단은 미임용을 갖다 이 미임용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일부 사람들은 미임용된 사람들은. 따라서 임용 거부는 바로 임용자 명단 발표, 임용 거부, 임용이 이제 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임용 명단 발표한다는 것은 임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당신들은 임용이 안 된다는 확정을 발표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거부 처분이 이미 나온 거예요. 공포가 합격자면 임용 합격자 명단만 밝혀낼지라도 비합격자는 따라서 따라서 이건 조리상 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봐. 임용권,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임용할 건지 아니할지 자유재량에 속하죠. 근데 응답 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일단 응답 거부라는 거, 응답을 안 했겠지. 무슨 임용되는 사람 명단만 발표했겠지. 그러면 응답 거부지, 안 된 사람은. 따라서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업시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자유재량 행위에 속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자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자명이 있을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의 대상이 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음. 이에 대응한 원고로서 재량권의 한계 일탈과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는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을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합격자 명단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검사 임용 합격자 이게 그 합격자 명단만 발표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 거부된 사람들은 그게 그 말이에요. 응답 신청권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검사를 갖다 임용해줘야 되느냐 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예요.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이 당신은 임용이 안 됩니다. 이 말은 해줄 수 있다. 당신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임용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 말. 따라서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하여튼 검사 임용 안 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거 보면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대한 판례. 7번에 대한 판례도 이미 봤어요. 7번에 대한 판례도 이미. 자, 이쪽에 좀 써보자고, 이쪽에. 네. 이쪽에 써요. 자, 7번은 뭐예요?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자, 대학 교원에 대해서 내가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대학 교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기간제 대학 교원. 지금 시간 강사니 전임 강사니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조교수, 그 다음에 부교수, 그 다음에 교수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사립대학에서는 강의전임이라고 강의만 하는 강의전임이라고 뽑으면 네가 이제 비전임인데 강의전임이라도 뽑고 네가 조교수의 이름이. 지금 다 조교수, 교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기간제로 임용되면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임용돼요. 2년.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2년 넘어가서 할 수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간제 대학 교원. 근데 여기 만료된 특히 여기 그 판례가 이게 국립대학에서 서울대학 총장이잖아요. 서울대학 총장. 서울대학 총장의 기간제로 임명, 교수는, 조교수,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조교수가 3년, 부교수가 한 6년, 뭐 그렇잖아요. 부교수가 6년, 그 다음에 교수가 또 뭐 6년, 요거 하여튼 10년이 넘어, 10년이 걸려. 여기서 가는데 10년이 된다. 지금 6년이 된 것 같다. 요거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교수 5년, 6년, 이렇게 이제 정년 보장해서 5년이 지나가가지고 그 이제 지금까지 연구 실적하고 재임용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부교수에서 다시 정년 보장을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근데 조교수에서 지금 이건 조교수에서 탈락시킨 사람이에요. 탈락시킨 거야. 국립대학의 조교수가 5년, 부교수 6년 여기서 심사해가지고 부교수가 되고 6년 심사하고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거 기간제 교원이지. 5년 동안 임명된 조교수가. 그래서 기간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서울대학 총장이 뭐예요? 행정청 아니에요? 행정청 국가요. 재임용 거부. 근데 재임용 거부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서울대학 총장 A가 갑이라는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했다. 그럼 갑은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냐, 조리상 신청권이 있냐? 신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청권이 있어? 기간제로 임용되면은 조교수에서 실적만 갖추면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에서 기간이 지나고 5년, 6년 채우고 지금은 5년, 6년이에요. 5년, 6년 채우고 실적을 갖추면 교수로 승진해야 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 총장이 서울대 총장이 갑이라는 조교수, 기간제 조교수에게 제명을 거부한 것은 이것은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에서 신규 채용은 어떻게 하느냐? 신규 채용이라는 과정을 모르니까 잘 유일한 면접 대상자, 유일한 신규 채용에서 대학 교원 신규 채용은 이제 여기 조교수를 채용되는 거예요. 맨 첫 번에 유일한 면접 대상자. 이 사람은 면접 대상자가 됐어. 면접 대상자는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 이것을 갖다가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존재한다. 왜 존재하냐 그래?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단 조치에 교원 신규 채용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 유일한 면접 대상자 한 명이라는 말, 일명으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에 대한 취소송을 구한 취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중단 조치는 처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학 교원 교수 채용은 어떻게 하냐면 박사학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실적이 있어요. 그럼 연구 실적이 2편 이상 학술지에 있는 사람 그런데 2편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 많아야 되지. 원래 기본은 2편이에요. 그다음 박사학위 소지자 이 사람 중에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그럼 지원을 받으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영어 교육과에 누구 이제 교수를 하나 뽑는다. 여기 오면 이 사람에게 이제 1차는 서류심사예요.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이 심사를 해가지고 전공의 일치도가 맞는지 아니면 연구실적은 맞는지 그걸 심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 2배수나 이렇게 뽑아요. 뽑고 이 뽑은 사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교수 채용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총장 면접이 있어요. 보면 총장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심사위원회 면접과 총장 심사위원회 면접에 딱 한 명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올라갔어. 한 명이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한 명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용되리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이 한 명은 교원 신규 채용을 갖다가 이유 없이 중단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구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구할 원고 적격이 되고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는 처분이 된다. 공권력 행사. 국공립대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 아니에요.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서 정립대학에서 이런 벌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9번의 판례는 보면 총장 면접, 심사위원 면접, 총장 면접이 있는데 총장 면접 마지막 올라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라 서류 심사위 낸 사람. 서류 심사를 여러 명이 냈어요. 여러 명이 냈는데 교원 신규 채용을 중단했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게 원고 적격이 범죄상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명이 됐으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채용이 될 것이 분명히 확실하잖아. 이 사람들은 아직 서류 심사 단계에 있다면 그 말이에요. 9번째가 국공립대학 임용 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없다. 대학교 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람은 면접 대상자가 돼야 최소한 면접 대상자는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서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를 이유 없이 하면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신청자 여기 서류 지원자 이 지원자는 교원 채용 중단 조치를 그만뒀다 그래도 신청권이 없다. 임용 지원자
임용 지원자. 임용 지원자는 이 사람들이죠. 지원자. 여기 아직 서류 심사를 신청해 난 사람. 서류 심사 그다음에 2차 2차 내가 채용하는 거. 2차 시험은 뭘 보냐면 수업 시연을 해요. 수업을 해요. 수업을 와서 가르치고 하고 근데 전공 학과 교수들이 2차 시험을 수업하는 걸 또 채점을 해요. 2차 시험이 수업 채점이요. 실제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총장 면접, 심사위원 면접, 그 다음에 총장 면접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심사, 2차 서류 심사인데 임용 지원자, 여기 임용 지원자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고 적격이 안 된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 얘기는 여기서 임용 지원자에 대한 임용 거부 행위, 임용 거부 행위가 아니라 교원 신규 채용, 지금 처분에 대한 거니까 교원 신규 채용을 국공립대학에서 중단한다. 중단 조치 안 한다. 조치 안 한다라면 이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용 지원자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상 이익을 가질 만한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안 된다. 따라 그렇다고 본다면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가 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된 사람은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가 처분이고 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광주시 3급 승진 대상자, 3급 승진 대상자, 승진 대상자 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표, 결정, 대내의 공표, 상부 승진 대상자로 광주시장이 결정하고 대내에 공표했다. 이건 내부 행위 같기도 하잖아. 처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잖아.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거부 행위. 승진을 갖다 승진을 거부한다는 건 승진을 안 시키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 행자부에서 아마 고시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아마 광주시로 전출을 왔어요. 지방직으로 행정자치부의 4급인데 행자부 4급이야. 4급인데 광주시청으로 이제 전출을 오면서 나는 이제 광주시에서 퇴직하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기 전에 아마 가면은 꼭 상급을 승진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가서 이따가 상급 승진 대상자로 이제 결정 공포해 줬는데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시켜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시켜주고 있다는 건 부작위다. 부작위에 해당되는데 이 부작위를 거부로 받고 이 거부한 행위는 바로 뭐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잖아요. 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3급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회에 공표했을 때 이 대상자가 됐던 갑은 조리상으로 이 승진을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판례도 우리가 많이 했었죠. 서초구청장인가요? 주민등록번호가 뭐라고?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해도 그 당시 지금 이제 주민등록법은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은 이걸 변경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없었는데 인터넷에 유출돼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서초구청장한테 주민등록번호 좀 변경해 줘 신청을 했더니 이게 거부를 했어.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번호 변경 신청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법에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변경해 주라는 조항이 없어서 당신은 법규상 신청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거 법규상 신청권은 없지만 주는 해석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자기 신분이 신상이 인터넷에 유출된다면 자기가 활동하기가 모든 게 어렵잖아요. 따라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써서인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권이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조리상. 법규상은 없지만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취소성의 대상으로 봤어요. 신청 거부행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운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청권을 지금 뭐란가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 인정한 경우. 자, 볼게요. 자, 12번이 좀 이야기가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자, 화면에 보이나?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좀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잠깐만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이걸 지금 한 3-4문제 맞자고 굉장히 어려운 행정소송 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말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해해두면 여러분이 다시는 이제 잘 안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판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이 판례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고 나가지고 거기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효과를 알게 돼요. 학원에서 그냥 그 이해도 안 되는 거 그 애우느냐고 막 일부러 그냥 억지로 애우느냐고 그랬는데, 이제 내 강의를 듣고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답이 턱턱턱턱 나와. 그때서야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 맞았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그때서는 느끼겠지, 그죠? 내가 합격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억지로 뭘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건축주 지금 판례가 12번 판례죠. 12번 판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가 거기 보면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이게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어. 이게 토지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우리가 갑이라고 그럴 때 갑. 이걸 소유를 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건축주가 A라는 행정청, 이거 서초구청이라고 그래요. 서초구청. 주청장한테 이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땅을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제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 뭐 운전면허 시험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서초구청장한테 뭐를 신청했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땅을 많이 빌려가지고 운전면허 실습장, 교습장을 만들었다고 말이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의 사유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이 갑과 을 간에는 분명히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이 있었을 텐데, 이 임대차 계약이 뭐라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건축 허가를 여기다 갑의 땅에다가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고. 여기다 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규칙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을한테 있었다. 건축허가 기차는 을에 있었다.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은 을이 했고 갑은 토지 소유자 아니야.
그런데 을하고 갑 간에 임대차 계획이 해지됐어요. 그럼 건축허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건축허가 신청은 이제 할 수가 이제 무효가 건축허가 자기 을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운전면허 실습장 교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 그럼 여기다 만들 수 없다냐? 그럼 갑은 자기 토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축허가 신청을 갖다가 철회하는 신청을 원래 의뢰해야 되는데 갑도 건축허가 신청을 갖다 여기 교통면허 실습장을 운전면허 시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운전면허 시험장을 갖다가 사설 운전면허 시험 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건축허가 신청을 갖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을 갖는다. 건축허가 신청, 허가 신청이 누구의 건축허가? 의뢰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철회권을 가진다. 자기 땅을 확보해야 돼. 자기 땅이 어디 건축허가를 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 말.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렇지. 토지 소유자의 갑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갖다 철회하는 거를 을만 신청을 했다. 건축허가 신청을 운전면허 실습장을 을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설로 그걸 만들어서 돈 벌려고 이 사람 토지 소유권이 제한이 되니까 소유자에게 신청이 돼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도 위와 같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권이 의뢰 건축허가 신청권을 갖다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조리상으로 인정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말에 이게 그 말. 이해가죠. 그냥 여러분이 2019년 지방직구고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갑이 을에 토지를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세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을이 뭐 계약금을 안 주든지 선납을 안 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어. 그런데 건축허가 거기 세차장 건축허가 신청은 이미 해놨어. 이미 신청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건축허가 신청을 가졌으면 언제든지 이게 이 건축허가 신청 예정지로 되면 갑이 무슨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은 이 세차장 건축허가 의뢰한 세차장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조리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죠? 자, 13번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의 토지 분할 신청 거부. 토지 분할 신청 거부. 지적 소관청. 지적이라는 게 땅의 용도, 땅의 용도를 관한 지적 소관청, 군청, 시청, 구청, 이게 지적 소관청이에요. 토지 분할 신청 거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또 나이가 들어야 또 아는데, 이게 필지라는 말이 있어요. 필지라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부필자, 필자 만약 이렇게 필지 이렇게 쓰는데, 이 필지라는 말은 뭐냐면 땅의 단위를 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돼. 땅이 보면 이게 영인의 땅, 철순의 땅, 이 누구의 갑동인의 땅, 이건 영순의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면적이 딱딱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갖다가 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요. 이걸 필지라고 그래. 땅 모양 한 필지다 그러면 땅 모양이 이렇게 한 자기 소유권이 된 땅 요걸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필지라고 부른다고. 뭔지 알겠어요? 필지라는 것이
여기는 갑순이네 땅, 요거는 갑돌이네 땅,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필지라는 의미는 몇 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양 생긴 대로 전부예요. 그래서 일필지가 이게 700평이 될 수 있고, 700평이 될 수도 있고, 일필지가 200평이 될 수도 있고, 일필지가 500평이 될 수도 있어. 500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될 수 있고, 1평은, 뭐야, 1평은 뭐야, 제곱미터, 3제곱미터, 3제곱미터가 1평이에요. 3제곱미터가 1평. 갑자기 제곱미터가 단위가 헷갈린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도 700평이다. 700평이다. 3.3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가 뭐라고? 한 평이란 말이에요. 한 평이란 말이에요. 700평은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3, 21, 2열하고 73, 21, 23. 그래서, 700평에 2300, 몇 제곱미터가 되겠지.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필이라는 게, 토지 분할이라는 건 이걸 해야 돼요. 왜 이 토지 분할 신청 거부가 처분이 되느냐? 이 땅을 갖다가, 이 필지를 갖다 분할을 해야 돼, 분할. 만약에 팔아먹으려면, 이게 이제 700평이니까 많은데, 이걸 갖다 7만 평이라고 할게, 이게 7만 평. 5만 평이라고 할게, 이걸 5만 평. 여기를 2만 평이라고 할게. 근데, 7만 평 이렇게 되면 돈이, 단위가 크잖아요. 세종시 같은데 7만 평이면 한 1000억대는, 500억은 될 거예요. 근데 500억 이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땅 주인들은 이걸 나눈다고, 그걸 분필한다래, 분필. 쓰는 분필이 아니라 땅을 나누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분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땅을 갖다 여기는 7만 평인데 여기는 10,000평 단위로 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분필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 분할이라는 건 이 분필을 말해, 분필. 필지라는 것은 땅 모양 생긴 데 전체를 말하고, 분필이라는 걸 이거 팔아먹으려면 이렇게 나눠서 등기를 하게 돼요. 나눠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 갖다 분필이라고 그러는데, 토지 분할 신청 거부는 말이야. 분필을 거부한 거, 분필을. 이게 나누는 걸 거부한 거. 왜? 이 사람은 나눠서 너무 크니까 빨아먹으려면 조그맣게 해야 팔기 쉽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부한 행위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처분이 되겠지, 그지? 왜? 토지 소유권 행사하는데 뭐예요? 토지 소유권 행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지. 이걸 나눠가지고 이걸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저당을 잡힐 수도 있고, 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면 처분이 되는 거죠.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아직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 자,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한 경우, 자, 이게 조리상 신청권이 지금까지 인정된 경우예요. 그러다,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권리의 변동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인의 그 처분을 신청할 행정행위를 신청할 공권력의 발동을 신청할 조리상,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규상 조리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제 판례인데, 자, 지금 시간은 한 6분 남았고,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네. 자, 5분이면 5분 약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부족할 것 같긴 한데, 5분. 자, 부족할 것 같긴, 좀 속도를 좀 내서 얼른 하자고. 자, 어디 갔어? 지금 몇 표지 하는 거냐면요. 급표소 행정법 2권 392표지 하는 거예요. 392표지. 자,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사설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신청한 것을 거부한 행위. 이거는 보면 이건 판례의 연도를 좀 알아두세요. 이거 오래된 거야. 임야는 산을 임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사설 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사설 묘지 설치 용도지역. 임야를 갖다 사설 묘지 설치 용도 지역 변경 거부.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판례 연도가 95년도 판례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95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상주시장이 거부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95년도 오래된 판례인데 임야 사설묘지 설치 용도지역 변경 거부에는 이거는 갖다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요. 폐기물 처리 허가를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거부 행위로 봤는데 사설 묘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그 당시 국토이용 이용계획 관리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날래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 판례니까 이 판례를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자, 두 번째.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관이 도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 신청.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 수입 술을 수입했다, 외국산 술 수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류의 주세, 세금을 내는 주세가 잘못됐다, 많다. 그래서 경정청구하는 것은 신청권이 있고 처분으로 수입 주류를 조세부가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안양세관장이 까드부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세 등 경정청구 처분 취소를 거절하는데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경정청구기관 도과. 이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 핵심은 뭐냐면 수입주류의 주생 경정 청구를 했는데 뭐에 의해서 청구기관 도과한 후 청구기관 도과. 경정청구기관이 주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많으니 적으니 이걸 청구하는 청구기관인데 청구기관이 도과한 다음에 수입 주류 주세 경정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의무가 없다. 이건 부적법, 이 자체가 부적법하다. 경정 청구 도과 안에 제기된 경정 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경정 청구가 도과한 다음에 주세 경정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구세 경정 이거 청구에 대한 거부 행위는 청구기관이 도과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까드부명이라는 회사가 주세 경정 청구를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 왜? 경정 청구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사의 발급 거부. 자, 왜 내가 웃겠어요? 학교법인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총장이 있잖아요. 그럼 사립학교 재단이 있어요. 학교법인이 있어. 학교법인에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건 학교법인에서 해요. 사립대학의 경우에 그래요. 사립대학. 국립대학도 이제 서울대학은 법인으로 돼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네 번째, 학교법인. 학교법인인데, 이제 이 학교법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교법인이라는 예를 건국대학교 법인, 학교법인이 뭘 해가지고 채무를 졌다. 채무를 졌다. 학교법인이 부채를 졌다. 어떤 은행, 갑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차용했다. 그래서 부채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부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여기는 은행. 여기는 건국대에 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건국대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어. 그러면 학교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면 학교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건국대학교가? 건국대학교에서 못 팔아요. 이 건국대학교는 못 팔고 이 학교 건물을 갖다가 허가를 받아야 처분 허가를 매각이지. 이 매각 허가를 받아야 돼. 매각 허가를 어떻게 누구한테 받냐면 교육부에다 받아요. 교육부에서 매각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매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매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라는 사람이 직접 매각 허가는 학교법인인 건국대학교 법인이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매각 허가를 받는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받을 수는 없어요. 갑이 교육부에 직접 해가지고 돈 빌려가는데 안 갚으니까 학교 건물 내가 처분하려고 해가지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기본재산이라는 게 교육용 재산, 학교 건물이에요.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혹시나 갑이라는 건국대학교를 건국대학교를 을이라고 그러죠. 을. 행정청이 A니까 교육부니까 을이라고 그럴 때 이걸 이제 은행을 우리가 갑이라고 그러고 갑을 은행이라고.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그 학교 건물 처분을 했는데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를 발급 거부, 교육부에서 발급 거부할 때 건국대학교는 이게 발급 거부에 대해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발급한 신청권이 존재하고 학교 재산을 신청권이 존재하고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빚을 여기 냈다 돈을 빌려준 갑이라는 은행은 직접 교육부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을 갖다가 신청할 권리가 없어. 법상 권리가 없는데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처분 허가서를 발급해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 건국대학교는 가능해요. 자기 재산이니까. 갑은 불가능해. 법상.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 있어. 학교 건물을 은행에 가서 우리 은행에 가서 교육부에 매각 처분 허가서를 발급 신청한다고? 그래서 거부하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래요. 법상 권리가 없다. 금전 채권자들은 강제이행 청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사항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관할청, 교육청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해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신청을 이행할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충남교육감 그래서 그런 나온 거예요. 자, 4번이 지났네. 4번이 지났는데 4번, 5번, 6번, 7번. 아유, 몇 개가 남긴 남았는데 너무 해도 이리 가면 한 10분도 더 지나가겠는데 내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네.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내 얘기 듣는 거 어때요? 이거 머리에 좀 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의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좀 남고 그냥 어둠 속에 헤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소요되긴 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